안녕하세요. 엄서빈입니다. 어제는 제 98주년 3.1절이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3.1절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국권회복을 위해 노력한 분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식 및 각종 행사를 이어갔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을 살짝 담아왔습니다. 지난 28일 오전 10시 부산 동구에서는 일산여학교부터 동구청 거리까지 이어져 만세 재현 연극 공연과 거리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는 공연을 관람하는 시민분들도 많았고 이날을 기념하고 되새기기 위해 참석한 독립유공자 후손분들도 계셨습니다. 오늘은 독립투사로 조선 독립을 꿈꾼 분과 그 피를 그대로 이어받은 아드님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아드님 이상국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아버지는 42년 5월 달에 당시 만 17살 나이에 그 당시에 부산진 공립보통학교 동기생 5명과 같이 부산 경남에서 제일 컸던 일본 군수공장 조선방직을 파괴할 목적으로 진해회를 만들었거든요. 공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걸 공장을 파괴하는데 같이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선동하는 그런 전단을 조선방직, 그다음에 자가치시장, 부두 막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막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선전하는 전단을 막 살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일본 경찰에 체포돼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많은 고초를 겪었는데요. 이상국 씨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항일 운동을 펼친 이강우 선생님이십니다. 이강우 선생님은 현재 대전 현충원에 고이 잠들어 계십니다. 하지만 이곳에 안치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수차례 이강우 선생님의 유공자 인정이 계속 보류되고 인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항일 운동의 증거를 찾기 위해 이상국 씨는 두 발로 뛰고 고생을 했다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런데 문제는 판결문을 찾아내면 제일 확실합니다. 근데 이 판결문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수도 없어.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본 애들이 강복이 되어서 철수할 때 부산 토송동에 있는 토송중학교에서 보름 동안 온갖 자료를 불태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 일본은 자기들한테 불리한 자료들은 다 불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찾지를 못했고 그래도 아버지가 이제 김천 소년형무소하고 부산 형무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수형 자료라도 찾으려고 김천 소년 교도소를 찾아가니 그 당시 6.25 전쟁, 한국 전쟁 때 폭격을 맞아가지고 모든 자료가 소실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버지 찾는 거를 아버지의 자료를 찾는 게 실패로 다 돌아갔습니다. 두 발로 뛰었지만 큰 결과를 얻지 못했던 이상국 씨. 이상국 씨는 아버지 이강우 선생님의 항일 운동을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을지 큰 고민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포기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참을 생각하다가 아버지를 고문했던 사람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원수인데 아버지의 독립유공자 등재를 위해 그의 입으로 답을 들으려 하는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마음 한쪽이 먹먹하게 느껴졌는데요. 아버지를 고문했던 고등경찰 하판락을 만났던 이야기 들어보시죠. 하판락이라는 사람을 계속 찾다가 보니까 97년도에 1997년도 5월 달에 부산시에서 시행한 노인복지 기여자 부산시장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가 부산일보 신문 기사에서 찾아내게 됐습니다. 그 당시 그 신문에는 보면은 수상자들이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과 나이와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소와 나이와 이름 세 개를 견주어 봤을 때 이 사람이 분명하다, 이 사람이 틀림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것을 언론사에 제보를 하게 되었고 언론사 기사들과 같이 하판락을 갖다가 찾아가게 됐습니다. 찾아가서 하판락이한테 이강우를 아느냐 하니까 첫 마디가 안다. 그러나 내가 고문하지 않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버지를 체포하여 고문했다는 걸 자기가 안다라고 한 그 부분을 가지고 국가보훈처에다가
독립유공자 인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었고 최초로 친일 경찰의 정언에 의해서 독립유공자로 인정되게 된 첫 사례로 아버지가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강우 선생님께선 2000년 8월 15일 광복절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뛴 아들 이상국 씨는 국가에서 효행상을 받았습니다. 이상국 씨는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인데 높게 평가해 주시는 주위 분들에게 상당히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했습니다. 어렵게 아버지의 항일운동은 입증됐지만 그 당시 실제로 친일 경찰 출신 합한낙을 마주했을 때 아들 이상국 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어땠을지 정말 상상도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이상국 씨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합한락을 99년도에 만났는데 그 당시 합한락의 나이가 88세였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합한락이는 상당히 체구도 크고 기골이 장대했고 아주 건강했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고문의 후유증으로 평생을 하반신을 갖다가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불구의 몸으로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친일파, 친일 경찰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건강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유하게 사는 데 대해서 내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과연 신은 있는가? 왜 나쁜 사람은 이렇게 편안하게 천수를 누리며 살고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못 배우고 그 엄청난 고문에 의해서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되고 이게 과연 맞을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친일파 청산, 즉 민족 반역자 청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걸 우리 후손들이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개인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배반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상국 씨의 마음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상국 씨의 이야기처럼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지나간 과거일지라도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독립유공자분들의 투쟁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이 만드는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지원으로 제작됩니다. 항일 운동을 펼친 모든 열사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재의 엄서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